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휴일인데 이제 뭐 좀 긴 보고서 하나 내고 분기 마감할 겸 해서 이 출근을 했다가요. 어제 밤새 이렇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의견을 한번 나누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아마 썸네일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 지금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주말마다 인강띠 있기시인가 하고 있고, 그 정광훈 목사님도 광화문 집회 계속 이어오고 오고 있고 한데요. 아, 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과연 좀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저는 좀 뭐 평소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인 데에 가서 대수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뭐 대부분 다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 모이시는 거는 저도 당연히 지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쫙 인파들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게 뉴스에 한 곡지도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는데요. 자다가 문득 이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3월 달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건데요. 침묵 시위. 나 혼자 아니었다. 대선 마지막 날이요. 한번 기사를 보시죠. 곳곳의 투표소에서 푸틴 대통령의 집권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가 열렸다. 이거 보세요. 이 12시에 투표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집권에 반대한다면 마지막 날 12시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발린가요? 그 사람을 주장하는 세력에서 그런 운동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BBC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뉴스를 탔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에서도 나왔으니까요. 뭐 플래카드나 슬로건 없이 길게 줄을 서서 침묵으로 연대했다. 이게 BBC 방송에서 이거예요. 이 시위에 참여한 이반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푸틴을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서 러시아가 다른 미래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가서 투표하러 간 거예요. 12시. 물론 뭐 푸틴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12시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래 놓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시하기 위해 시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집계는 없다. 뭐 할 필요도 없죠. 저 사진으로 다 보여지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그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도 그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렇게 쫙 12시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다음 주 뭐죠? 교육감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번 다음 주면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 사전 선거의 문제점을 좀 확 부각시키고, 예? 사전 선거가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뭐 하여간 대체로 다들 동의하시는 게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 수부 불리기가 주요 수단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제 어제 보고서를 끝내고 이 시간 어떤 투표에서 뭐 그 개표 상황표에 나와 있는 시간을 다 집계를 해서 그 안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쫙 그 일관되게, 이제 여기서는 시간을 다룬다는 거는 그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작업이 절대 빠르지 않다는 거를 저는 옹진군 사례로만 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전국 데이터를 한번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봐서 워낙 빠르다고 하면 그냥 발표 안 하면 되는 거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기계가 더 느리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요, 저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뭐 행정소송을 내건 헌법소원을 내건, 예? 아니면 저놈들이 이 효과도 없는,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 현혹을 해서 국고를 낭비했으니까 뭐 국보 손실죄, 뭐 사기죄, 뭐 이런 걸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전선거를 없애자, 내지 사전선거를 수를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는 거를 어떻게 방지할까? 그래서 저는 혹시 저기 러시아에서 나발리 측에서 그런 그냥 뭐 시위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12시에 가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혀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요. 뭐 60 대행진 하다가 저도 한 2박 3일인가 뭐라 그래, 유치돼 있다가 저기 풀려나서 오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시위했던 거 중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제안했던 게요, 10시가 되면 클락션 차 경적을 울리자 하는 그런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 저야 차가 없었지만. 근데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10시만 되면 10시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시 사람들이 그 클락션을 누르고 가요. 심지어 이제 시위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기사들이 전부 이렇게 클락슨을 눌러서 지지하는 의사를 보내고 했었는데, 이 제안이 제가 제가 꼴랑 5,000명도 안 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점을 얘기하면요, 한 5시 반쯤 사전 투표하는 마지막 날 어느 특정 투표소에 왕창 사람들이 몰린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삼청동 같으면은 삼청동이 인원이 적고 또 광화문 부근이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시위 끝내고 시위하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사전선거 합시다. 에? 삼청동에 가서 사전선거 합시다. 라는 구호가 나와서 전부 삼청동으로 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제는요, 선관위에서 인쇄 날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투표소에 집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하다못해 도장 찍는 시간도 그 딜레이 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쇄날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6시 이전에 투표소에 투표소에 가서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 하여간 6시까지 내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까지는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5시 반서부터 쭉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예? 지금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우리는 아주 대수의 법칙이라는 어려운 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구호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전선거 자체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외나 관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관내에서 몰칠 수 있는 게 국민 전체가 모이는 거지만, 관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한 투표소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위험한 사전선거 제도라고 하는 게 최소한 부각이 될 거고요. 왜냐? 5시 반, 6시 땡 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버렸어. 이런 사진이 나와. 그리고 뉴스에서는 선거 이루어지는 날, 사전선거 있는 날 보면은 뉴스에 하여간 첫 꼭지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 투표율을, 사전선거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역대 어떤 보궐선거에 비해서 높거니 낮으니, 그게 하여간 뉴스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러면 6시가 땡 끝나면 6시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는 게 딱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이 투표소, 이 투표소는 예? 그 투표를 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집계가 안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최소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왜? 종결이 안 됐으니까, 끝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언론에 일단 집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한 이 현상만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그럼 왜 모였냐? 보니까 저 정광훈 목사나 뭐 황교안 대표 시위하던 사람들이 그 가까운 데로 가서 투표하겠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 짓을 하는데? 그때서는 이제 뭐 기사가 됐건 뭐가 됐건 예? 대수의 법칙이니 오히려 이전 문제를 부각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이 사전선거가 조작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일단 벗어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지금 김민전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사전선거 폐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이 실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얹혀져서 지금까지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인간띠 시위하시거나 하는 분들 보면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서서 그렇게 예? 시위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가서 한 2, 30분 줄 섰다가 투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찍는 순간에 저쪽 반대 진영의 표가 25%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뭐 좀 아깝기는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뭐 이렇게 줄 서는 사람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렇게 줄을 선다 그러면은요, 아까 이 소공동 같은 데는 이번 총선에서 이틀 동안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이 581명이에요. 예? 뭐 관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민 아무나 어떤 투표소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공동에 가서 뭐 소공동에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시위하던 사람들이 우리 투표하러 갑시다 그래서 갔어. 투표하러 가자고 해서 가는데 투표 방해죄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냥 가자. 투표하러 가자. 어디로 가자. 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예?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니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부각시켜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법원과도 싸워야 되고 선관위랑도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외신에서도 이런 사진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야 한국 선거가 그래? 왜 저 사람들 왜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이 줄선 이 사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푸틴이 장기 집권하는 거에 러시아 국민들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뭐 5시 반에 가가지고 최대한 투표를 지연시킵시다 뭐 기표소에 들어가서 최대한 시간을 끕시다 이런 지저분한 아주 디테일한 행동 강령이나 이런 거를 빼고라도 그냥 우리가 5시 반에 어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합시다. 아니면 그냥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지금 다 투표하러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르죠. 이게 뭐 언론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려는가는 모르지만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아니 6시가 되면은 딱 종료가 돼야 되는데 어제는 뭐 7시가 돼도 안 끝나고 8시가 돼도 안 끝나고 그랬다 그래? 왜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 그 광화문 주변에는 언론사들이 많으니까요. 예? 광화문 주변에 그냥 기자들 바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저 왜 저래? 그러고 나서 사진 열심히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매주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에 그거보다 이게 효과가 절대 덜 하진 않잖아요.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이번 같으면 투표권도 없는데? 그러면, 아니,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지혜롭게, 예? 좀 힘을 덜 들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뭔가 이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지금 그 생각하는 이 방법은요, 이거는 사전선거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방주사를 맞아서 코로나 비슷한 증상을 앓고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번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 사전선거제도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가 알려지는 동시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대비하는 예방주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일방적으로 우파 진영이 그냥 이렇게 당해서 피해를 봤지만 뭐 어떻게 바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반대쪽 진영에서 뭔가 이쪽에 부정선거를 의혹을 갖게 되고 자기네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할 때 사전선거에 예를 들어서 선거를 무력화하자는 시위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뭐 사전선거 되겠습니까? 10만 명이 한 투표소에 줄 서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며칠 가도 못하지. 예? 이미 투표 발급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는 쫙 뭐 몇 개가 딱 세팅이 돼 있는데 거기에 10만 명이 모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전선거제도 자체에 이런 결함이 있고 허점이 있다는 거는 선관위에서도 알고 있고 실제 그런 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약간이라도 보여준다 그러면 사전선거를 폐지하자는 쪽에 힘이 실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자다가 문득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작업하고 있다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는 요즘 생각은 여기에 다 꽂혀 있습니다. 개표기 조작 결과 89대 163 이거를 백날 얘기해도 백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샘플 숫자가 적대는 등 수개표가 어디 있었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개표기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실증을 해버리면 전국 데이터에서 그러면 이거는 싸움 끝나는 거니까 사전투표 없애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하고 괴리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일투표에 옳혔는데 그걸 가지고 개표기 조작을 한다? 개표기를 사용 안 하도록 뭔가 실증 데이터 가지고 여론을 만들거나 하여간 법원을 가거나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되면 비로소 이게 제재를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여간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그 로직은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해낼 수 있겠다 하는 요 데이터를 몇 개를 입력해 보고 지금 찾았는데 데이터만 모아지면 어쨌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진영이든 실제로 참여를 해서 이런 이런 운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시간도 워낙 7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전선거가 교육감 사전선거가 그렇다 그러면 혹시라도 아주 작게라도 이런 운동이 펼쳐진다 그러면 일단 선관위도 긴장할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이유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2,900만 명이 한 투표소에 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외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비도 없이 그냥 그런 상황은 인쇄날인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로 오히려 악용을 하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을
한번 행동으로 뭐가 입증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